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의 결론을 언제 낼 것인가, 여러분들은 언제 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뭐 이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국힘의 경선 뭐 그거 하고, 이재명 재판 언제 나오는가,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그것이 가장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나올 것이다, 아니면 5월 22일 날 나올 것이다. 5월 22일은 말이죠, 5월 달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일이 21일입니다. 하지만 뭐 별도 기일을 지정해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뭐 5월 22일을 또 뭐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 선거 일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 운명을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언제 나올 거냐,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말이죠, 대선 기일이 6월 3일 아닙니까? 그래서 5월 하순까지는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2주 내에 해서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에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법조계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해부한 뒤 당일 첫 심리라서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이틀 만인 24일 날 두 번째 합의기를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한 뒤 추가 기일은 잡지 않고 있는데, 전원합의체 심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4월 달에 전원합의체 심리 기간은 지났다는 점에서 이렇게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 심리는 한 달에 한 번 한답니다. 근데 이틀 만에 두 번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월 26일 2심을 선고할 때만 하더라도 선거일까지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대법원에서 속도를 내면서 이 선고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말이죠, 대법원은 이 항소심 선고 석 달 만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각종 서류 제출, 송부 등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은 석 달 만에 결과를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이 유력했거든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법원이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배당하고, 그다음에 송달하고, 전원합의체 해부하고, 두 차례 심리하고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뜻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선고일을 놓고는 통상 관례에 따라서 5월 전원합의체 정기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 다시 말해서 19일부터 23일 이때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 또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 그 일에 앞서서 마감일이 11일이거든요. 일요일. 그에 앞서서 7일부터 9일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선고를 하지 않겠는가.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인 경우 한 주 미뤄 22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규상 선고기일을 전합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선고기일과 전합기일은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지만 통상 그날 합의뿐 아니라 선고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하고 바로 선고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선고 사건은 전달에 합의된 사안들, 전달에 합의해 가지고 다음 달에 선고하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전합 판결의 70 내지 80%의 사건은 대부분 한 번의 합의로 끝나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 다음 달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합 판결을 하더라도 한 번 만나가지고 합의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사건은 지금 벌써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합의가 끝난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합의 기일 열어가지고 합의하고 그날 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실제 최근 1년간 전합사건은 모두 해당 월의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목요일에 선고를 했습니다. 아직 한두 차례 더 합의가 필요하고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되 대선 임박까지 너무 늦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5월 중하순이 거론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후보자 등록이 10일부터 11일까지거든요. 대선 후보자 등록이 11일, 이틀이에요. 그 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나면 설령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대법원이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고 7일부터 9일 사이에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특정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끼칠 영향을 줄이려는 선택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압의 경우 복잡한 민사사건 등 일부를 빼면 대다수는 한 차례 합의만 하고 선고를 합니다. 그렇게 봐도 통상 절차에 비춰봐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경기도 그 시사할 때 그 권순일이 봐준 사건 있죠. 그것도 한 달 만에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2020년 6월 15일 전압 회부 사건 말이죠. 이게 6월 15일 회부하고 7월 16일 날 선고했거든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만약 대법관 사이에 견해차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으면 대선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사이에 견해차가 크지 않으면 선고를 할 것이고 대법관 사이에 견해차가 크면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 84조 해석 적용 여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헌법적 재판 연구관들을 대거 투입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죠. 대법원은 말이죠. 이 재판 정지에 관한 결정 등의 형태로 제3의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희대의 지금 선택, 도대체 조희대의 선택이 뭐냐? 정말로 굉장히 궁금하죠. 지금 헌법재판소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조희대는 주도권을 갖고서 대법원이 말이죠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간에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닐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 거죠. 이처럼 1심과 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사건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백현동이든 대장동이든 간에 1심과 2심은 너무나 다르게 봤죠. 이거를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말이죠, 앞으로 두고두고 그 대법원의 위상을 판단케 하는 그런 판결이 될 거예요. 정말 이 대법원이 대법원답게 판단을 했는가, 아니면 대법원이 그야말로 정치적 권력에 굴복해서, 아니면 이재명 권력에 굴복해서 그야말로 비겁한 판단을 했는가, 이것이 이제 이 판단을 통해서 나올 겁니다. 이 사건은 시점이 중요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 고려해서 직접 전압에 회부한 점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장일치 합의를 위해서 지연하지 말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것도 만장일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헌법재판소하고 달라야 됩니다. 대법원은 말이죠, 옛날에 공직선거법 이재명 살아날 때도 7대5였습니다. 7대5로 이재명이 간신히 살아난 거야. 그래서 권순일이 그런 뻘짓만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은 그때 벌써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거죠. 그런데 권순일의 뻘짓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희대가 또 뻘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희대가 정말 대법원장답게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조희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그리고 언제 결정을 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